자, 잘 쉬고 오셨지요? 네,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 인증에 대해서 이제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일 8시간 이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확인하고 이 실적을 한 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입력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봉사활동을 한 활동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자원봉사 시간에 불인정되고 있어요. 내가 봉사한 활동 시간만큼만 인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예외가 있어요. 이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왔다 갔다 왕복 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재난적 극복을 위한 그런 활동일 때는 항상 이동 시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인증을 볼 때는 내가 출발하는 시간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 시간에 내가 2시간이 걸려서 와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 인정 시간에는 준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활동을 하고 식사하고 또 다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평가 회의를 하고 이런 건 다 활동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봉사 후에 여행을 즐긴다든지 현장을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에 도착했다든지 아니면 기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그러니까 활동 인증이 있고 시간 인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원봉사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하게 되는데 시간 인증에는 그 시간에 소요된 것들을 몇 시간 했는지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활동 자체의 기간이나 이런 건수나 이런 기록을 중점으로 이제 해서 이거는 시간을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인증 기관에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RCY라고 그런 단체, 그다음에 걸스카우트, 법무부,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문화품앗이 2, 그다음에 재능나눔 그리고 서울 교통공사 이런 그러니까 1365 봉사 포털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연계할 때는 교육부하고 병무청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기관 인증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봉사하시는 단체 RC와에서 했다, 집자에서 했다 이거 다 1365에 등록이 된다는 거, 포털과 또 연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별 자원봉사 인증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365는 행정안전부라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를 말하고요. VMS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말해요. 그래서 그 구분이 되면서 1365하고 VMS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이제 근거 법령은 1365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 시행령,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인정 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그러니까 표준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보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별 봉사활동 분류 체계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역이 시군구,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설치 개수를 보면은 248개소, 그리고 주요 기능은 자원봉사 지원하는 거고, 시스템명은 1365,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중앙 관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본부는 시도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9조. 그래서 이거는 시도에만 있기 때문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VMS라고 해서 자원봉사 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 장소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인정 대상이 있고 불인정 대상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1365는 수요처의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체, 민간기관 시설 이런 데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인증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그다음에 기업체 사회공헌, 그다음에 여기는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단체 시설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인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양쪽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지 종교, 뭐 정치기관 이런 데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리기관 및 단체 종교 정치기관도 되지만 안 되지만 교육법에 의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서 분류체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활동 시간 인증에 이제 표준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365는 6시간. 이렇게 정해져, 뭐, 급식소에서 봉사한다 6시간. 놀이나 말벗은 4시간. 그 다음에 도시락이나 밑반찬 물품 배달은 6시간.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무보조나 장애인, 뭐, 직업 재활 작업 보조, 작업장 보조, 이것도 6시간. 무료급식소 봉사도 6시간. 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정리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VMS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4시간씩, 2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8시간씩, 6시간씩 줄 수가 없어.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 대상별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의 이 태도를 보면은 수요처에 제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의를 지켜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자원봉사를 갈 때는 그 적재적소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줍긴 같은 걸 하는데 바지나 이거 티 이런 걸 간편 복장을 입고 가야 되고 막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가게 되면 차림새가 조금 안 맞겠죠. 그리고 유아든 뭐 청소년이든 나보다 훨씬 아랫사람이니까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반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대화법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봉사를 가겠다라고 하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가셔서 봉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처에 가셔서 봉사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이가 막 자꾸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약속 이행을. 왜냐면 걔는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만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나와서 야, 내가 어제 잠본사 갔더니 이런 게 있대 라고 하면서 비밀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비밀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목사 태도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대상자별 자세가 있어요. 아동을 만날 때 자세, 그러니까 심한 장난을 치거나 모욕적인 언행, 무시하는 언사나 욕설을 피해야 되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으며 일단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아이한테 예뻐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그렇죠. 보기에 예쁜 친구가 있고 또 약간 그렇지 않은 말썽꾸러기들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중요해요. 대화할 때는 말을 분명히 천천히 하면서 참을성 있게 어르신의 말을 경청하고 어르신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푸념이나 욕을 이제 어르신들이 막 해요. 그럴 때는 같이 막 욕하면 절대 안 되고 긍정하면서 들어드리는 거.
그 선에서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주는 물건을 이 음식이 하찮은 것 같아. 보니까 사탕이 오래돼가지고 변질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주니까 더러워요. 아, 할머니 안 먹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 어르신이 이렇게 귀하게 아꼈던 이 보물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먹겠다고 오늘 봉사하니까 제가 잘 가지고 간직하고 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르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만날 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의 관계는 우선 대등한 인간관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도움을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인격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쌍방적인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모두가 똑같지가 않아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두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해두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봉사할 때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도와줘도 됩니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네, 했을 때 도와드리고, 아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원봉사 활동 분야 이제 사례를 좀 이렇게 보고요. 비대면 자원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봉사 영역 확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에는 이 노력자원봉사라 해서 음식 나눔 봉사를 되게 힘들어요. 이거 6시간씩 받는 건데, 음식 시장을 봐서 조리를 해서 그걸 또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봉사죠.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어르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제 빨래방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정화활동봉사, 환경보증 캠페인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교통 봉사 활동. 저도 이거 아이들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어요. 큰애 작은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운전사회 교통봉사 활동이 있는데 이 모범운전사 분들께서는 아침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오셔서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하시죠. 정말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할 때도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섬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이건 보건봉사예요. 그리고 간호나 간병봉사, 뭐 재능이나 뭐 기술봉사 같은 경우 전기를 잘해서 집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선해주는 봉사라든지 그걸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거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싱크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봉사들, 이게 재능 기술 자원봉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는 또 문화공연 할 때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뭐 굉장히 또 문화예술 공연이 많잖아요. 그런 봉사들.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 그다음에 스포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가서 봉사 많이 하셨죠. 그런 자원봉사. 뭐 야구장 할 때 또 자원봉사, 안내봉사, 뭐 그다음에 전국체전 할 때 그 안내봉사, 패럴림픽 할 때 이제 안내봉사, 봉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인권 및 권익증진 자원봉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봉사죠.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봉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원봉사 동아리에 속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 말벗 전문 봉사단도 있어요. 말사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고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봉사.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방범 활동하는 거는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지 선도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방범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행사 지원에는 국제 행사 지원 봉사 활동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 행사를 위해서 이제 번역하고 통역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인천에서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자원봉사 할 때 뭐 통역봉사도 있고 안내봉사도 있고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봉사 한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자원봉사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에서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뭐 키트 같은 거, 선물 꾸러미 이런 거를 이제 배달하는 경우, 그다음에 서민시민들 약상자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해서 줌을 열어서 같이 이렇게 캠페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캠페인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구를 지켜줘, 뭐 지구가 위험해, 뭐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제 SNS 캠페인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EM 흑곡 만들기 활동을 해서 우리 연수구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흑곡 만들기를 해서 매번 방학 때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흑곡 던지고 이런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킹 봉사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되게 핫한 그런 봉사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실천 활동도 아주 중요한 아이들에게 분리배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분리배출을 잘 함으로 해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사이클 반려화분 제작 봉사 활동도 있는데 요즘은 종이컵 말고 이렇게 플라스틱 컵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여기다 컵에다가 예쁜 이렇게 꽃들을 심어서 요거 어르신들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또 이런 봉사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봉사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면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가입을 하고 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원봉사 활용법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모바일 이용 안내를 이렇게 봐서 핸드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65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하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 인증을 하고 이제 이런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사 실적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 실적 1365 포털에서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 실계 연계 매핑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두볼, 보건복지부, VMS,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적십자사, RCY 등 자원봉사 실적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봉사하는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명 인증을 하고 주민등록증 번호 넣고 휴대폰 번호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주소 쓰고 상세 주소 쓰고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쓰고 이메일 주소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 센터는 뭐 연수구 자원봉사 센터 뭐 이제 인천광역시 이제 이렇게 다 요거대로 클릭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제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되겠죠. 회원 가입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움직이네요. 이게. 그래서 자 봉사 참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예요. 연수구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거 환경 상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띄어서 뭐 쭉 전체 봉사 대상 모집해서 있잖아요. 요걸 이제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클릭 하세요. 봉사 지역 및 분야를 설정을 하고 봉사 지역이 전국 어디에서 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부산, 서울, 뭐 대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천이니까 저는 인천 연수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 기관과 봉사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봉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명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일감, 재난 일감에서 뭐 어떤 재난을 할 건지, 재난 일감을 이제 포함해서 할 건지, 뭐 이렇게 봉사자 유형은 저는 성인이고, 청소년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록에서 희망하는 봉사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활동은 뭐 월수 목금 하시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삼산 월드 체육관 입구에서 한다 뭐 이렇게 봉사 장소는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 신청하기를 눌러요. 신청하기 누르고 나면 이제 희망하는 날짜가 있어요. 저는 뭐 10월 20일 날 하겠다. 그럼 20일에다 클릭하면 되겠죠. 그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봉사활동 신청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활동 날짜를 잊으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자원봉사를 이제 클릭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현황이 뜨죠. 이분은 6건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봉사 참여 실적을 보니까 이분은 6시간 했네요. 그쵸? 총 2건 해서 뭐 3시간, 3시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조회하기 눌러보면 내가 여기 사회복지인지 아니면 여기 1365 자원봉사에서 6시간 했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는 1365에서 했구나 알게 되죠. 연계 동의를 한 경우에는 타개관 실적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접수사에서 했다 이거 연계 동의를 해야지만이 실적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실적 조회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5년 전거까지 가능하대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저는 한 10년인가 15년 전부터 했으니까 5년 전 거, 그 10년 전 거는 시간만 있겠죠. 그쵸? 어디에서 했는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만 지금 계속 남아서 인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자원봉사 활용법에서 자원봉사 정보라든지 자원봉사 신청 내용을 쭉 이렇게 보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뭐 기초교육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한번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훑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제 자원봉사 활용법에도 회원 정보라든지 기본 정보 다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관 실적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내가 정보 제공 동의를 초기화해갖고 VMS 실적 전송하기를 클릭하시래요. 그래서 클릭해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컴퓨터로 하는 것을 했다면 지금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처음 여기 말을 이렇게 그리면 1365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받아보면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럼 로그인 돼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성인 자원봉사를 클릭해야 되겠죠. 전 성인이니까. 클릭한 다음에, 나의 자원봉사 이렇게 보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봉사활동을 조회하고, 인천광역시니까 똑같아요. 우리 컴퓨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클릭하시고 성인자원봉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쭉 검색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앞에 30분, 뒤에 30분에서 2번에 걸쳐서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참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러니까 봉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